3과 2, 통일을 향한 국어의 길 시작하겠습니다. 본문의 양이 많아서 두 번으로 나누겠습니다. 지금은 첫 번째 개념학습 시간입니다. 책은 171쪽인데요. 우선 개념학습 먼저 볼게요. 제목은 통일을 향한 국어의 길인데 그것에 관한 쓰기를 합니다. 쓰기를 할 때 쓰기는 문제 해결하는 과정으로서의 쓰기입니다. 쓰기라고 하는 것은 글을 쓰면서 부딪히는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그것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라고 하고 쓰기에 관련된 본격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문제를 해결하면서 글을 쓰는 과정인데요. 그러면 글을 쓸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계획을 해야 돼. 뭘 쓸지? 두 번째, 그러면 그 계획된 것에 따라서 자료를 수집하고 선정을 해야 되죠. 그러면 세 번째는 그 자료들 가지고 내용을 조직을 해야 돼. 개요표 같은 걸 만들어야 되고요. 그 개요표를 바탕으로 글을 씁니다. 그것을 표현하기라고 이야기하고요. 다 쓴 글을 보면서 여러 번 고쳐 쓰기 하지요. 다시 글을 쓰는 과정은 계획하기, 자료를 수집하고 선정하기, 내용을 조직하기, 표현하기, 고쳐쓰기입니다. 이게 글을 쓰는 과정인데요. 그러면 그 각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나타나느냐라고 하는 걸 가볼게요. 계획하기 먼저 가보시면요. 주제, 목적, 독자, 매체에 관련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자, 주제는 뭘 쓸까? 쓰는 것의 여러 가지 종류를 나타보죠. 그죠? 그래서 목록을 한번 떠올려보고 자기한테 맞는 거, 그래서 자신한테 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글을 주제를 자기가 결정을 하고요. 목적, 그 주제, 통일시대의 언어를 바탕으로 무슨 말을 할 것인가, 설명, 설득, 자기 표현 등 글을 쓰려는 목적, 설득할 것이야, 설명할 것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글을 쓰는데 중요한 게 독자야. 누가 읽을 것인지, 어린아이, 중학생, 고등학생, 성인, 노인들을 하면서 어디로 할 것인지 생각하면서 그 독자들이 뭐를 요구하는 건가, 그들의 지식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관심도가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글을 쓸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매체를 봐주셔야 되는데요. 글이 실릴 매체. 자, 이 본문에서는 신문에 실을 것이다 라고 가정을 하고 쓰고 있고요. 블로그에 쓸 것인지 아니면 뭐 유튜브에 쓸 것인지, 그죠? 아니면 책으로 쓸 것인지의 그 특성을 파악하면서 계획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내가 쓴 글을 필요한 자료를 수집을 하고 선정을 해야 되는데 인터넷, 텔레비전, 책 등 다양한 매체에서 이 주제와 관련된 자료를 수집을 해야 됩니다. 그 자료를 수집할 때 아까 계획할 때 썼던 주제, 목적, 예상 독자와 매체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서 그 자료를 모은 것을 통해서 내용을 선정을 해요. 필요한 건 더 추가하고 이건 안 되겠다 싶은 거는 빼면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뭐 자료를 모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을 조직을 해야 되는데 글의 주제와 목적을 드러낼 수 있는 구조를 정해요. 여기에서는 문제와 그 해결 과정의 구조를 사용했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그 구조를 바탕으로 해서 개요표를 작성을 한 뒤에 글의 흐름을 고려해서 문단 순서를 앞뒤를 바꾸거나 아니면 필요 없는 부분은 여기서 빼는 부분 하나 있고요. 아니면 조금 더 필요하겠다 싶은 것은 자료를 찾아서 보충합니다. 자, 그래서 개요표 다 만들면 그 개요표에 따라서 초기 원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일 처음 글을 쓴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글을 쓰는 것을 표현하기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글을 쓸 때는 이해를 잘 할 수 있게, 상대방이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비유, 강조, 변화 표현을 쓰거나 속담, 명언 등 인상적인 표현을 활용해서 글을 쓰면 조금 더 낫겠죠. 하나 더, 독자를 고려하여서 구체적인 예를 들고 아니면 잘 모른다 싶으면 쉬운 단어를 활용하는 것이 좋겠지요. 자, 다 썼어요. 그러면 이제 고쳐쓰기 단계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고쳐쓰기는 글쓰기의 전 과정에 걸쳐서 처음부터 끝까지 천천히 고쳐본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계획에 맞게 쓰여져 있는지 주제와 목적에 맞는지 한번 쭉 훑어보고요. 다시 독자를 생각해야 되겠죠. 여기서의 독자는 중학생이지요. 그 중학생들이 요구하는 거, 알고 있는 지식 수준, 그리고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를 고려하여서 점검을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매체도 봐야 되겠죠. 이것은 신문에 올릴 것이니까 신문에 쓰일 정도의 길이, 신문에서 쓸 수 있는 정도의 글의 수준이라고 해서 적합한지 확인을 해줘야 되겠고요. 하나 더, 고쳐 쓸 때는 맨 처음에는 글 전체를 쭉 훑어보고 그 다음 그 닿게 문단 수준에서 한번 훑어보고 그 다음에 문장 수준에서 잘 이어지는가, 마지막 단어 수준에서 잘못된 부분 없는가 라고 글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통일을 향한 국어의 글 쓰는 과정이 되겠고요. 자, 이번에는 본문의 내용에 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남북한 언어, 통일을 향해서 남북한 언어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봐주시는데 남북의 언어가 지금은 차이가 생기지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라고 하면서 나오는데 서로 다른 사회체제, 자본주의, 그 다음에 공산주의 사회체제와 생활 방식을 거쳐가면서 언어가 서로 다른 모습으로 변해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172쪽 가보시면은요. 그러면 남북한 언어는 공통점이 있나요? 라고 하고 있죠. 공통점이 있지요. 한민족이니까요. 몇천 년 동안 같은 역사적인 배역을 지니고 있고 다시 남북으로 분단되기 이전부터 오랫동안 같은 말인 한글 그리고 같은 말과 한글을 사용하고 있었고요. 다시 자음 19개, 모음 21개 요거는 같죠.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공통점인데 이제 차이점을 한번 볼까요? 차이점은 세 가지로 나누고 있어요. 보시면 발음, 표기, 어휘, 표현의 차이점으로 나누고 있는데요. 남한은 두음 법칙을 따라요. 그래서 력사, 원래는 력사인데요. 그것을 우린 발음하기 편하게 역사라고 하고 있고요. 북에서는 여자라고 하지요. 계집 여자라고 해서 니은 쓰고 있는데요. 그것을 우리나라는 여자라고 발음하기 편하게 하고 있어요. 이것이 문장의 첫 소리에 니은과 리을이 오면 발음하기 편하게 이응과 니은으로 바꾼다라고 하는 두음 법칙을 따라요. 하지만 북한은 두음 법칙 따르지 않고 있는 대로 력사, 여자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남한은 단어와 단어 사이를 붙였을 때 사이시옷을 쓰지만 북한은 쓰지 않는다. 무슨 말이냐면 나무, 잎, 나무에 달려있는 잎을 얘기할 때 북한은 사이시옷 없지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나뭇잎이라고 해서 붙일 때 조금 더 부드럽게 넘어갈 수 있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휘, 단어인데요. 생활 용어에서 동일한 대상을 다른 어휘로 표현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화장실, 남쪽을 하는데요. 북쪽은 위생실이라고 얘기하고요. 남은 가르친다라고 할 때 북쪽은 내가 배워준다라고 표현하고 있답니다. 다시 똑같은 말이 있어요. 수갑하고 소행이라고 해서 형태나 발음이 같은 단어제. 그런데 의미가 달라요. 수갑이라고 하는 것은 경찰이 죄인의 손에 끼우는 고리, 은색 수갑 이런 거 얘기하죠. 하지만 북한은 손숫자에 장갑을 써서 손에 끼는 장갑을 수갑이라고 합니다. 뜻이 많이 다르죠. 소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부정적, 이것은 누구의 소행이냐라고 하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하지만 북쪽에서는 긍정적 의미로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도 본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남한은 외래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하지만 북한은 외래어를 순화, 우리나라 말로 바꿔서 사용하는 것이 많지요. 자, 탁구 용어입니다. 리시브, 받은 것이죠. 그래서 이건 받아친다. 북한은 이야기하고요. 남쪽에는 서브를 넣는다라고 할 때 북쪽에는 쳐넣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웃기지요? 자, 표현을 할 때는요. 같은 말을 쓰더라도 남한은 완곡하고 우회적인 표현을 쓴다라고 하지만 북한은 직접적인 표현을 자꾸 쓴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중간 부분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그러면 우리는 통일시대의 국어를 대하는 방법과 태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남북의 언어 차이가 있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다시 남북한 말을 정리하면서 사전을 편찬한다. 남한과 북한의 학자들이 모여서 하자. 하나 더 일반인은 서로의 문화에 관심을 가지고 교류를 자주 하면 이러한 차이가 줄어들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통일시대의 국어를 대하는 우리들의 태도는요. 남북한의 언어는 같다 라는 인식을 가져야 하고요. 남북한의 언어 차이를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고요. 다시 남북한의 언어 차이로 생길 수 있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들은 노력을 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끝.